테이블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를 여기서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미국과 독일에서 또 화상 연결되어 있는 우리 두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자, 먼저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FRT의 장재호 대표이사님, 그리고 정덕영 부관장님, 그리고 토마스 리너 과학총괄 담당자님, 그리고 토마스 캠버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질문지를 안 들고 왔네요. 자, 한 번이라도 더 걸어야죠. 자, 저도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 장재호 대표이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하이퍼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기들이 보급이 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도 많은 이제 유용함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내년 계 갑자기 그래서 예, 이제 내년이 답변이었는데요. 다다음 달이에요. 네, 예, 예,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 이 웨어러블 로봇이 정말 효용이 있는지, 고객이 살 수 있는 제품인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검증받는 시기였다면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실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보급을 좀 늘릴 생각이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실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실버가 아니라 그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또는 지금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더 정년을 연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굳이 이분들을 다른 젊은 사람들이 케어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저희가 또 그 문제가 되는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좋은 일도 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의 대표이시니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토마스 리너 우리 과학총괄 담당자님, 아까 화상을 통해서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AIP, 그러니까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집안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모델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모델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자, 과거에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것은, AIP라는 것은 집에서, 자택에서 에이징 집중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던 것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러한 기술 적용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러한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자, 일단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또 요양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또 고령 인구가 또 서로 간의 만남을 갖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또 동시에 여기에서 뭐 의료 서비스나 또는 돌봄 서비스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네덜란드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가 이 프로젝트, 리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리고 또 이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시는 이 몇 분의 이 노인분들과 함께,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스마트 워커라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재활 훈련,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술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홈케어, 그래서 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후보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정덕영 부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반의 시니어 케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좀 IT 기술을 적용한 시니어 케어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나가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끝날 때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화 문제, 뭐 독거노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오늘 포럼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 ICT가 도입된다. 이건 우리나라의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오늘 오면서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우리나라 방역이 K 방역이 ICT 기반이어서 더 빛났다. 오늘 주제도 ICT 돌봄인데 이 돌봄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이제 공학자가 처음에 이제 돌봄이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는 복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첨단 기술인 두 개, 인공지능이 베이스가 된 ICT하고 로봇. 이게 접목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포럼들도 열리고 서로 이제 해외하고 교류하는 거 보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공학 그 학회가 아니고 이런 어떤 첨단 학회가 아니고 다른 사회학회라든지 철학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회학 쪽으로 가면은 우려가 더 많아요. 로봇이 사람을 대처해서 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냐. 근데 ICT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하거나 실제로 나가서 이제 리빙넷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은 사실 이렇게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맞지만 근데 과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기술자나 이제 생산자들이 일방적으로 만들거나 보급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정을 그리워하는데 아까 온택도 얘기했잖아요. 정을 그리워하는데 사람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집에 덩그러니 식사를 해주는 로봇이 덩그러니 침대에 붙어가지고 사람 한 번 안 오는 곳에 로봇만이 밥을 먹여주고 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나 로봇이나 이런 게 그 복지에 적용되면 아주 나이스하고 멋지고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인간을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간병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들을 없이 그냥 노인만을 케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입니다. 특히 노인들을 만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 돌봄이라는 복지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돌봄 경제라는 경제도 새로 창출하고 또 이 기술도 발전시키고 또 세계도 자랑거리도 만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도 이 따뜻한 온기의 기반으로 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간과 기술이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오늘 사회를 보면서 온택트라는 이제 표현을 저도 처음 써봤는데 따뜻한 온자를 또 결합을 해서 썼더라고요. 요즘에 언택트라는 표현 많이 쓰죠. 코로나19 때문에. 해서 저희 칸막이도 이렇게 세워놓고
마스크도 쓰고. 근데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밀접한 관계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어르신들을 대함에도 우리가 단순히 기계로 AI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온택트, 정말 정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라는 생각도 저를 들으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토마스 캠버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또 생일이시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해피 버스데이 투 유. Thank you very much. 예, 몇 개의 초가 켜져 있는 거예요? 54. We're going to need a bigger cake. 케이크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초가 큰 거 5개, 작은 거 4개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만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는 좀 접근이 쉽지는 않으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 인터넷과 좀 친해지는 이렇게 좋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리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기술을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배울 때 효과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모이기 편한 환경을 구성을 하고요. 지원을 제공을 하면서 강의나 그 과정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만들 때 시니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나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류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기기 이런 것들이 가장 보편화된 것들을 저희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 배울 때요.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수개월, 수년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처음 배우는 예를 들어서 75세 노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이메일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익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조금씩 주고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0주 프로그램이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20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첫 20회를 밟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단계별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과 관련된 어떤 사고의 방식, 환경,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씁니다만 스마트폰의 기능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이게 계속 눌러보고 써봐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자, 미국이다 보니까 토마스 캠버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하나, 둘, 셋. 자, 6월 초이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Just kidding. 예.
I Thank don't you. know. Nobody knows. We're still waiting to 네, find 저희가 out. 아직까지 It's 대선 really 그 결과를 they are 기다리고 still 있기 counting the 때문에 votes, 아무도 and 모릅니다. all of the 지금 people that are 개표가 texting me and my 진행되고 friends are still 있어서 awake. 결과를 It's 3 o'clock in 아직도 the 모르는데요. morning. 지금 새벽 But we won't know 3시인데도 저희 for 지인들이 certainly a 계속해서 day or two 문자를 until they 주고받으면서 finish the 연락을 하고 votes. 있습니다. 그래서 It's 일단 very close, and 개표와 people are 집계가 very 끝나야지 anxious. 저희가 대선 예, 결과를 굉장히 정확히 알수 있을 진지하게 것 또 대답을 같습니다. 해주셔가지고 민망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Have a nice day. Thank you. 자, 뭐 누가 돼도 되겠죠. Thank you. 예, 지금 한참 또 이제 뭐 개표 중이라고 하니까 저희에게는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섹션 2에 대한 토론도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FRT 장재호 대표이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정덕연 부관장님 그리고 화상 연결돼 있는 두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시 사회자소로 가서 이제 오늘 진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례 발표의 종합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 우리 선생님분들,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태블릿 PC와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의 웨비나 영상은 인터넷 검색창에 ictcare.kr로만 입력하셔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박람회는 12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 ICT 돌봄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